선천적인 희귀 질환으로 얼굴에 붉은 반점을 안고 태어난 유라씨. 남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 탓에 어린 시절부터 낯선 시선 속에서 평범한 일상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낯선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 오늘은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펠 트레노 네이베버 증후군을 앓고 있는 최유라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혈관종이기 때문에 정맥이 없는 기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지의 불균형, 그러니까 과대하게 한쪽이 더 커지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하루 일과를 마친 유라씨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저 지금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어서 퇴근하고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신 거예요? 특수학교에서 돌봄교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수교사이신 거면 밖에서 어떤 일 하세요? 담임 선생님을 도와가지고 아이들 케어랑 밥 먹는 거 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남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온 유라씨.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일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가 됐습니다. 나는 남들과 왜 달라서 놀림을 받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 자신이 원망스럽고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같은 아픔을 갖고 있거나 상처가 되는 아이들을 제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유라씨.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시 집안일이 이어집니다. 치워도 끝이 없이 이어지는 청소. 아이들이 어질러 놓고 간 방 안에는 바쁜 일상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퇴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되게 바쁘시네요. 저는.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집안일이 정말 산더미인 것 같아요. 아이는 네.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3살 그리고 5살 이렇게 남매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늦은 점심 식사. 밥을 먹는 유라님의 몸 곳곳에 자리 잡은 붉은 반점들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혹시 현재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몸의 80%가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어요. 점이 없는 부분이 얼굴이랑 그리고 배 그리고 다리 한쪽 빼면은 다 그냥 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식사하실 때 불편한 점 같은 건 없으세요? 네, 식사할 때는 따로 없고 제가 몸이 안 좋거나 감기에 걸리면은 점 있는 쪽이 유독 부어가지고 목도 붓고 코도 붓고 귀도 붓고 또 물도 많이 차요. 그럴 때는 계속 검진을 받아야 되고 시술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불편한 것 같아요. 혈관들이 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일단 피가 나면 잘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돼서 피가 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점이 온몸에 퍼져 있다 보니까 붉은 반점 있는 쪽에 눈은 녹내장 위험을 있어서 검사를 받고 심막에 물이 차고 정맥이 없다 보니까 몸에 마비도 자주 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평생 먹어야 하는 약도 있고요.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카페에 가서 제 일을 하려고 가방을 싸고 있어요. 일 끝나고 식사하시고 바로 나가시는 네네. 카페에 도착한 유라씨. 최근 유라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책 쓰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서 제가 변화된 이야기 그것들을 한번 쓰고 있어요. 왜 나여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큰 고난을 겪어야 할까?
를 되게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회전목마처럼 잔잔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일상, 그 일상의 괴리들을 한탄과 탄식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보통은 뭐 극복한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도 얼마만큼 극복했냐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극복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어울리지 않거든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전히 더 아픔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복하지 않은 사람이 극복하지 않은 글을 씀으로 약간 극복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유라 씨.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직 마음속엔 극복하지 못한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학생 때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학을 간 날 그 전교생들이 다 저를 보려고 쉬는 시간마다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담임 선생님이 미리 아이들한테 붉은 반점을 가진 학생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좀 잘 대해줘 라고 예방주사처럼 이야기한 게 오히려 저는 그게 졸지에 붉은 반점 전학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저를 놀리러 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척을 하기 바빴고, 또 친구들이 심하게 놀리기도 했어요. 뭐 외계인, 좀비, 귀신, 보라돌이, 돌연변이 이렇게 놀릴 때마다 진짜 제 마음이 정말 후벼 파는 고통이었죠. 제가 그때 아파트에 17층이었는데 그 복도에서 바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난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겠지? 라면서 눈물로 지새운 날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하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온 유라 씨. 원장쌤이 주셨어. 오랜 시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상처들과 시선도 잠시 잊은 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연스러운 엄마의 모습입니다. 7, 8, 9, 10. 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는 유라 씨. 너무 빨라?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조차 처음부터 자연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지 더러워. 내 배에서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만삭이 다 됐는데도 아이용품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고, 진짜 이 아이가 내 배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의심에 의심을 가득한 사람으로 조리원도 출산 3일 전에 예약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들한테 너무 눈에 잘 띄는 이 선천 질환을 갖고 있으니까 혹여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계획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엄마가 부끄러울 때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서로 힘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고 죽을 뻔한 그 고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낳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손 먼저 닦아, 이유.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유라 씨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이들 하고 나서도 되게 정신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원하고부터는 약간 전쟁이에요. 아이들 재울 때까지는 아이들만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아이 예뻐.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엄마로서의 하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이미지가 불쌍하다, 가엾다,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멋지다, 당당하다, 자랑스럽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책도 쓰고 내 아픔도 드러내고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